7월 7일 뉴스탑 10이 뽑은 1위는 바로 금융위원회 로고가 나왔고요. 바로 빚탕감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지역 순회 일정을 소화하면서 취약계층의 빚을 갚아주는 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두고도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혹시 그 외국인들에 대한 국적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파악한 바가 있으십니까? 대략 숫자가 그 정도 된다고는 보고받았는데 상세한 국적까지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채무액도 그분들이 한 18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채무 탕감을 우리가 민생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필요한 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원이 돼야 되지. 그것이 182억이나 되는 그리고 2,000명에 이르는 외국인들께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들이 쓰인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야당에서 지적했고 오늘 도박 주식 투자 빚 유흥업소 소상공인들은 빚탕감 제외 대상이 됐는데 알려지기로는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난민도 이 빚탕감 대상에 검토 중이다라고 해서 뭐 정치권에서 좀 말들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토 중인데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빚탕감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 장기 연체자가 25만 명 정도 됐어요. 예. 그래서 빚탕감을 해준다고 신청하라고 하니까 한 6천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14,000명을 3년 동안 검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56,000명 중에서 9,000명만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그만큼 정말로 빚을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이제 상황인 건지를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56,000명 중에서 결국에는 6,000명만 빚탕감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그대로 돌리기 때문에 이 난민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누가 보더라도 3년, 그러니까 해준다고 해서 바로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취지에 존중하고 공감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을 검토 대상에 넣었다는 것 자체를 야권에서 비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5년 이상, 뭐 7천 원,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라는 어떤 그 로직에 걸려 있는 것 때문에 저는 저게 검토 중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외국인 특히 이제 부동산의 대출 규제 대상에 외국인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그런 논란도 있었고 그러면 빚탕감 빚을 그냥 없애버려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대상자의 외국인 2,000명도 포함되는 거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있는데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연체 관련 발언과 국민의힘의 비판 저희가 한 목소리로 모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 10명 중에 1명은 못 갚을 거라고 보고 계산을 해가지고 9명한테 다 이자를 받고 있는데 그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쫓아다가 다 받으면 이게 부당이득이죠.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분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추가할 생각인데요. 문제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채무자들이 빚을 갚아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국가가 채무를 탕감해 주니 빚을 갚지 말라는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자와 열심히 빚을 갚은 국민만 바보로 만드는 것이 이재명식 경제정책의 폐단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실 상환자 361만 명은 상환이 완료가 됐는데 탕감 대상자가 113만 명이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윤희찬 부위원장, 이건 뭐 일부의 이제 댓글들이긴 합니다만, 그럼 왜 나는 빚을 갚았지라는 의견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 부분은 이제 사실 그 정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저희가 파산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 회생제도가 있고 파산제도에서 만약에 내가 빚을 탕감받으려면 면책을 받아야 되는데 그 면책 받을 때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재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소위 말하면 도덕적 해이가 있는 그 빚짐에 대해서는 탕감을 안 해줘요. 그게 이제 면책 불허가거든요. 예. 이런 제도적 틀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쉽게 불과 한 달 심사, 한 달도 안 되는 거죠. 뭐 얼마 만에 심사를 통해서 과연 이 돈의 용처 어디다 썼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유흥업소에 썼는지
아니면 도박에 썼는지를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출받은 목적을 밝히는 것이.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신용 회복을 해주는 부분은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아까 대통령 말씀처럼 7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사는 것이 힘들다. 그런 신용 회복을 제도적으로 해주는 건 괜찮은데 빚을 아예 탕감하는 부분은 뭐가 문제냐면 예. 첫째로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원래 부실채권이에요. 저 부분은 받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에 돈을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4천억 예. 원을.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저 부분을 예를 들면 뭐 한 8대2로 금융기관에 8을 부담하든가 이런 식으로 2만 주고 그걸 사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처분하는 이런 것들, 이런 제도적 고민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실하게 저렇게 갚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 부분은 뭐 도덕적 해이라고 평가를 역설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 부분이 영속성 있게 이렇게 빚을 많이 갚게 되면 우리한테 오히려 더 국가가 더 해준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국가가 우리한테 더 형평성에 어긋나는 어떤 처분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행정 신뢰 위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성춘 부장님 준비된 시간이 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쿠폰으로 경기 활성화 돈도 좀 풀어야 되고 빚도 탕감하면서 취약계층도 살려야 되긴 하는데 이걸 너무 전사적으로 세금 혹은 금융권까지 나서야 되는 문제는 공정하지 못하는 야당의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대신 저런 금융권 이번에 같이 함께하는 금융권에 대해서는 다른 혜택도 분명 전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성실 납부자에 대한 혜택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는 금융권에 대한 혜택. 그러니까 뭐 손을 잡고 비트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그들의 가담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좀 보답을 해주는 그런 정부 정책이 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난민도 검토한다는 얘기, 뭐 여러 가지 그 갑론을방들이 있어서 빚탕감 얘기, 소비 쿠폰과 함께 하나하나 집중을 해봤습니다.